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투자 공부방 같이 한번 좋은 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이 가능합니다. 투자 격언이라며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말과 물타기를 절대 금하고 손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딩 같은 거 말이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입니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 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가죽 장갑의 한쪽은 분할 매수이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공포를 느낍니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수를 쓰지 않고 적정 가치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방송 TV와 주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황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전문가일수록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공포를 포장해서 배달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도 마음을 수시로 바꿉니다. 역술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예측을 우르르 던져놓고 그 중에 맞힌 것만 가지고도 평가받습니다. 16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이라고 맞춘 역술인은 평생 홍보에 그 자랑을 하지만 15대 때는 이회창이, 17대 때는 정동영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사실을 본인조차 잊어버렸을 겁니다. 방송을 보면 자신들이 추천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샀더라면 지금 수천 배를 벌었다며 한 달에 $10만 보내면 쪽집게처럼 오르는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광고들을 합니다. 솔깃하지만 사기죠. 그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오르지 않은 종목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10,000명의 투자자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해보죠. 그 중에 5,000명한테는 오늘 주식이 오른다고 보내주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내린다는 전망을 보냅니다. 다음날 맞은 예측을 보낸 5,000명한테는 다시 반은 오른다고 또 다시 반에게는 내린다고 보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번을 보내서 남은 312명은 당신을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5번을 맞춘 거죠. 이 312명은 이제 당신이 어떤 사기를 쳐도 믿을 겁니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망이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계속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전망이 틀릴수록 이론이나 논리가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듣다 보면 적정 가치와 분할 매수의 가죽 장갑은 낱낱이 해체돼서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 시황 방송을 보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시황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2-3달 전 방송만 돌려봐도 얼마나 의젓하고 품위 있게 예측을 잘못 전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발 매매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투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투자 방송국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묻고 대답하는 행위야말로 주식시장의 중요 가치를 허무는 일입니다. 증권방송은 하나같이 가격을 예측하고 차트를 분석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주지는 않죠. 시장엔 거래만 있을 뿐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증권 투자를 했다가는 망했다는 사람만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 30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닝 기법을 배워서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후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서 유추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차트를 보고 하셨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날린 후였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죠. 잘못 투자를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어버리는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은 돈의 속성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의 글 중 하나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역발상 투자를 해라 혹은 주가가 싸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주가는 누가 뭐래도 분명히 싸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플레이션은 40년의 최고치로 8%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연준의 목표는 원래 2%죠. 4배가 넘습니다. 젤렌스키와 푸틴은 점점 더 전쟁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예 악마 푸틴은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면이 안 서는지 땅을 좀 더 먹어볼 생각으로 돈바스 이남 동남부 지역을 더 먹겠다는 생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 역시 푸틴의 학살에 치를 떨며 항전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양적 완화를 엄청 미국에 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모든 국가들, 세계의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에 빨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금이나 적금에도 꽤 눈길이 가는 5에서 8%대의 수준의 금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늘 이번은 다르다. This is different 하면서 맨날 얘기하죠. I told you, 내가 해제충이 되면서 늘 이번은 다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위기 때마다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하자면 지금 타이밍에 사야 되는 것이 맞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아니면 사실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이 싼 상황이고요. 나중에 모두의 시선이 몰리게 되면 다시는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려 섞인 시선이나 뉴스,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겨우 용기 내가지고 조금 매수를 해보면 금세 며칠 지나서 이 긴 하락장의 돈은 삭제가 되어 있죠. 이제는 저도 매일같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뎌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픈 것을 느낍니다. 이 글에 김승호 회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가죽장갑을 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가죽장갑의 한 짝은 분할 매수이고 다른 한 짝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다. 그 문장에 깊게 공감하며 아픔을 느끼면서도 오늘 저는 또 매수를 합니다. 당장에 쓸 돈이 아니라면, 여윳돈이라면, 그리고 자산의 내 모든 돈이 주식에 몰빵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놨고 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주식에 들어가 보는 것도 배운 대로 하자면 어느 정도는 옳은 타이밍이 아닌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확신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